자, 이번에 사람들이 좀 손실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좀 만회를 하겠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현재 기사를 보면 코스피가 개인 매수세에 의해서 지금 강보합권이다. 그러니까 상승이 어제 같은 경우도 개인이 순매수해서 상승했다. 외인 기관은 팔고 있다.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라이브 때 말씀드렸던 어떤 상황에 부합되는 건가? 개인들이 추격 매수에 나서고 있다. 왜 추격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설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절을 좀 크게 했거든요. 손실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그 심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손절을 했어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충격이 크죠. 시장이 또 더군다나 큰 폭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뭘 사용할 수 있다? 미수매매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수매매를 투자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이 이만큼 오를 거 미수매매 끼고 들어오니까 이만큼 오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유입되는 돈들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왜냐면 그 정도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얼마 전에 손절했던 걸 좀 만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추격 매수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감하죠. 지금 시장의 특징이 뭡니까? 불확실성이죠. 자, 트럼프에 관련된 기사를 보면 이게 좀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속보 기사도 나왔네요. 한국과 협상, 무역 협상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또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사실 불안한 거죠.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중소기업들은 뭐 소송의 나라다 보니까 트럼프 관세에 소송을 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와 기사가 나올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하기 위해 조사 착수.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그리고 조선, 방산 이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은근히 한국 시장은 이 관세에 대해서 좀 주요 산업들이 예외 대상으로 빠지는 분위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말 많고 탈 많은 상황에서 앞을 예측해서 미리 매수하기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또 뭐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개인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외인 기관들은 팔고 있는데 개인에 의해서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불안하죠? 듣기만 해도. 예. 지금 상황을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개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시장이 반드시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개인들에 의해서 시장이 오를 때도 있고 종목이 오를 때도 있고 시장이 좋아질 때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절대적으로 개인들이 들어와서 시장이 하락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시장에서 어떤 주도주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 올랐던 조선 쪽과 방산 쪽, 그리고 우리가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반도체 이쪽의 섹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시장을 먼저 분석해 볼게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좀 살만한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던 코스닥 700포인트가 있습니다. 조금 수치가 수정이 됐다고 하면 700포인트보다 3포인트 밑에인 697포인트.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반등이 일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떨어진다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떨어진다면 사실상 하락이 2%밖에 안 돼요. 최근에 있었던 이런 변동성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깊게 빠졌잖아요. 이런 변동성에 비례해서 2% 정도 빠진다면 큰 조정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여도 마이너스 2% 정도 빠질 수 있는 변동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전에 있었던 이 변동성과 비례한다면 조금 더 큰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틀을 700포인트 부근으로 보겠지만 좀 보수적으로 빠지는 위치를 체크해 본다고 하면 얼마 전에 반등이 잘 나왔었던 670포인트 정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70포인트에서 만약에 기다렸다가 이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간다고 하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의외로 시장이 받쳐줘서 700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와서 위로 간다고 하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 위로 가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주도주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코스닥 150에 속한 바이오 종목들 몇 개가 오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이처스에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 종목들이 상승을 해준다면 700포인트 밟고 가는 그림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대선 테마주가 많이 움직이고 있죠. 대선 테마주가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올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정책주나 대선 후보 관련주, 인맥주나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분포가 많이 되면서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대선과 관련된 종목들의 분위기 견인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있어서 시장이 빠질 위험성은 있지만 분포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고 호재도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올라올 가능성도 적지
적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정 한번 기다려서 매수 잘하면 수익 내기가 좀 수월한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또한 여기서 이런 네이처셀 같은 종목을 분석하는 게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이처셀과 ABL 바이오 이 두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어떤 종목이에요? 둘 다 하락이 좀 심하게 나오는 종목입니다. 한번 오를 때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곧바로 내려오는 성향을 갖고 있어서 제가 이 두 종목에 대해서 한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식이요, 항상 투매만 나오진 않잖아요. 얘네가 이제 매집을 끝내고, 이런 게 매집인데 저번에도 유일 로보틱스 제가 투매 심하다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호재 때문에 상승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매집을 끝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투매를 만들지 않고 본격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내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이렇게 흔들고 그런 비용이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습적으로, 항상 특징이 뭐냐면 세력들은 기습적으로 올려요. 시장 분위기 진짜 제일 안 좋을 때 ABL 바이오가 갑자기 점상 찍으면서 상승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대형 호재도 갖추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아직은 상승 초입이라서 시장에서 이게 좋다 말다를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그림 자체는 만들어졌어요. 5일선 태우면서 조그마한 단봉으로 올라가는 이 그림, 이게 대시세를 향해서 가는 그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시장이 좀 좋지 않은데 ABL 바이오가 이런 식으로 올라준다면 코스닥 150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시가총액이 3조 정도 되거든요. 얘가 이제 여기서 2배, 3배만 더 가주면 10조가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3조 규모로 이렇게 급등해봤자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못해요. 그래서 더 올라가 봐야 그때 가서 봐도 늦지 않아요. 사실은 제대로 세력들이 올리기 시작하면 어제 봤던 종목도 보면 10배로 올리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지금 사서 10배를 다 수익 보는 그런 사람도 많이 없고 충분히 강한 세력주기 때문에 올리기 시작하면 이후에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요지는 뭐냐면 얘가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후보 종목이 지금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최악의 종목이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이런 박스권을 뚫기 시작하고, 그리고 쉽게 밀리지 않고 5일선으로 차근차근 태우는 모습이 이제 얘가 포지션을 바꾼 거죠. 그래서 시장에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많기 때문에 오늘도 정치 테마줄 많이 올라가죠. 많기 때문에 시장 조정 나오면 이런 코스닥 150 종목에 힘입어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좀 당분간은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길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근거로 ABL 바이오 이 종목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코스닥 150의 상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좀 설명이 어렵게 되나요? 자, 그리고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아직은 몰라요. 사실 이렇게 큰 음봉이 나올 만한 종목이긴 하죠. 워낙에 더티하니까. 근데 이 종목은 항상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런 조정이 기본이었거든요. 자, 이전에도 올라가는 순간에도 이러한 큰 폭락들, 그쵸? 이거 보이시죠?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좀 헷갈리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개인들 매수세가 강하다고 했죠. 아마 그래서 털어낸 걸 수도 있고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죠. 제가 지금 이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의 동향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이오주가 이전에 트럼프가 집권하고도 그 뒤로 바이오주가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때문에 경제가 좀 휘청거리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종목들은 경제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오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서 시장이 안 좋아질 거야 라고 예상을 사람들이 보통 하는데 오히려 이런 바이오 종목이 올라서 시장이 상승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아서 주식을 매수하지 않을 때 오히려 바이오 종목을 올려서 시장을 견인한다. 그런 관점 때문에 지금 시황을 보기 위해서 이 종목을 지금 보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에서 리스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산주예요. 방산주.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시장을 계속 끌고 온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상당하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잘 오르고 있는데 추세를 꺾고 밑으로 좀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곧바로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시장의 분위기를 좀 안 좋게 만드는데 공헌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고점에서 엄청난 거래가 동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지켜봐도 되겠다고 판단이 듭니다. 제 말의 결론은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할 만한 주도주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시장을 방해할 만한 요소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가야 되는 타이밍이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시장 때문에, 미국장 때문에 큰 폭락을 해서 그렇지 종목들의 움직임은 전체적으로 괜찮은 상황이에요. 수급도 괜찮고. 다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개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강하기 때문에 세력들이 좀 털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좀 높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코스닥 포인트에서 우리가 잘 매수를 한다면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은 시장인 건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697포인트 그리고 670포인트 이 두 가지 선에서 우리가 매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자, 돈 벌어보자고요.